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특허 출원 추이가 이제 성수기예요. 특허가 더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 모양의 전화기로는 더 기술들이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진짜 돈이 많은 회장님, 권력자들은 이거 하고 있나요 본인이? 안 하잖아요. 다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편한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라진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그 시기는 글쎄요, 정확히 2년인지 3년인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사라지는 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류가 썼던 대부분의 기기들은 S곡선이라고 해가지고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어서 다음 걸로 대체가 되기 계속 대체가 됐어요. 일단 마차는 자동차로 대체가 됐고, 자동차도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물론 국내는 약간 애매하지만 대체 그 시발점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게 한 재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이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특허 출원 추이가 이제 성수기예요. 특허가 더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 모양의 전화기로는 더 기술들이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AI인데, 사람들은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이게 손바닥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편리한데 그러냐고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진짜 돈이 많은 회장님, 권력자들은 이거 하고 있나요 본인이? 길 찾을 건데 예약할 건데 이렇게 비교하고 안 하잖아요. 다 시키잖아요. 시키면 밑에 사람 딱 해오고 잘못하면 막 뭐라고 화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한 건데 우린 이걸 사실은 내가 편하다고 느끼지만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비서 역할을.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얘가 이걸 다 해주는 거죠. 근데 당장은 좀 힘들어요. 왜냐? AI가 나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낮아요. 만약에 그런 거죠. 나 이번에 그 친구하고 지난번에 갔던 서초동 골목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야, 대충 가격대 잘 받고 예약을 해봐. 근데 이 사람은 예약이 되죠. 대충 느끼잖아. 이 사람이 말하는 적정 가격대가 인당 5만 원이고 후배랑 가는 거니까 뭔가 좀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만 입력을 넣게 되면 거의 출력문이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또 누적이 되면 인간은 눈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인간이 보기엔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눈치도 결국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되면 결국은 제일 편해요. 이게 실제 저도 모든 거는 안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논문을 요약하거나 그림을 만들거나 파워포인트 편집하거나 이런 것들은 항목화 시키는 게 많이 있어갖고 이건 거기다 입력해서 작업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마우스 1시간 움직일 거를 한번 입력하고 받고 해서 5분 10분 내에 끝나요. 그냥 훨씬 편한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가 결국 개인이 쓰는 스마트폰에도 점점 더 녹아 들어간다. 물론 지금은 약간 불편하겠지만 지금 보면 KB도 그렇고 금융 앱이라고 해서 앱 안에다가 챗봇이나 이렇게 음성 상담사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발전이 되게 되면 이제 화면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보이스를 인증해가지고 자네가 얼마야 하면 얘기해주고, 아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100만 원만 보내줘, 한 번 더 또 목소리 인증해주고. 이게 편하지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또 저걸 걱정하죠. 그런데 이거 목소리를 대중적인 공간에서 말해도 되냐? 근데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내가 우물우물 거리는 거,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은 오래 걸리는데 입으로 작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는 안 내지만 입속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기계가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보다 로봇이 10배 많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몇 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자동차보다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이미 자동차는 사실은 거의 보유 대수, 판매 대수가 정체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로봇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가정당 최소한 로봇 한 대씩은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에 있는 로봇은 로봇 청소기밖에 없어요. 근데 각 가정에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인간 형태의 로봇인데,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몸통이 이렇게 약간 드럼통 같이 생기고 팔이 있고 얼굴이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발이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소형차 한 대 값 2천만 원 초반 중반 가격으로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전 세계에서 그런 형태의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만 10군데가 넘어요. 자, 그러면 왜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 유럽에서는 어떤 게 프로토타입으로 나왔냐면요, 주방에서 음식만 해주는 로봇은 이미 시연되기 시작했어요. 기존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 주방 환경 스캐닝을 해요. 딱 봐가지고 냉장고 열어봐 재려보고 프라이팬 뭐 있나 보고 해서 환경을 이렇구나 부탁을 해요. 샌드위치 만들어줘. 야채가 하나도 없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채 없이 만들어줄까? 만들어줄 수 있는 로봇. 이런 것들. 보통 가정에서 하는 오퍼레이션은 현재 나오는 수준상 이런 휴머노이드한테 50번 정도만 학습을 시키면 인간처럼 비슷하게 합니다. 그럼 가정 내에서 그런 가사도우미 로봇을 필요로 하는 집이 엄청 많아지겠죠. 또 근데 이렇게 10배씩이나 될 것이냐? 수치가 좀 타당하다고 한편 보는 건,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노동자 대비 로봇수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노동자 10명당 한 대꼴로 로봇은 있어요. 근데 가정을 또 보게 되면 한국의 1인 가정이 750만 가구예요. 전체 가구 수가 2200만 가구인가 그런데 3분의 1이 1인 가구고 1인 가구는 더 증가 추세예요. 즉 로봇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장에도 로봇, 개인의 삶에도 로봇, 학교에도 로봇, 식당에도 로봇, 산업현장에도 로봇. 점점 이렇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로봇 대수가 많아지는 거는 자동차를 넘어서는 게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일단 형태는 인간처럼 생겼어요. 근데 인간처럼 생긴 걸 우리가 좋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처럼 생겨야지만 인간이 들어가는 작업 환경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흔히 덩치가 크고 팔만 이렇게 2개 있거나 해서 뭐 집게 같은 이런 EOAT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도 5개, 키도 1m 60에서 1m 80 사이, 몸무게 47kg에서 80kg 사이. 이러면 인간 작업 환경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 인간 형태의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챗5 같은 게 올라간 로봇을 보게 되면 인간처럼 감정이 섞인 대화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비전을 영상으로 받아들여서 또 LLM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물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콜롬비아 대학에서 올해 연구 발표한 걸 보니까 이 표정 짓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과거처럼 약간 괴이한 몇 가지 이런 상징적인 표정만 짓는 게 아니라 인간의 미세한 근육까지 모사를 해가지고 정서적인 교감할 수 있는 로봇도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가 사람하고 하는 어떤 상호작용의 모든 것들을 로봇하고도 기능적으로는 거의 구현 가능하다 지금도. 다만 지금은 이제 약간 안정성의 문제나 비용의 문제, 어떤 인허가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빠른 속도로 풀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 한 3년, 5년만 지나도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봤던 현장들이 주변에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근데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탑 10 트렌드 중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RAAS라는 분야가 있어요. RAAS. 로보틱스 애즈어 서비스인데 이미 기업에 있는 분들은 뭐 사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흔히 뭐 임대해서 쓰는 거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개인도 보게 되면 저아마도 뭐 웹하드 개인적인 웹하드도 임대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뭐 비데, 청소기 다 임대잖아요. 그런 모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이 좀 무섭다고 본 게 그런 보고서를 봐도 로봇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 이제 로봇을 하이어할 것이다. 하이어는 고용하는 거거든요. 렌트한다라고도 안 해요. 구매한다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로봇을 이미 이의나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는 사실은 한 2천만 원 초반대까지는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것이 이렇게 순서는 있지만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 하이어 모델이 렌트 모델. 그러면 이제 만약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하는데 한 달에 뭐 50에서 100만 원이야. 그것도 사실 낮은 비용은 아니에요. 내가 집안일 다 봐주고 거기에 교육 모듈 같은 것도 다운로드가 돼서 웅진이나 빨간 펜 선생님 기능도 해 그 안에서. 그럼 또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필라테스를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고 싶어 1대1 레슨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얘도 필라테스 모듈 다운로드 받고 그림 모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같이 붓을 쥐고서 그림 그리는 것도 알려줘.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즉 인간의 삶에서 하나의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멀티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저항선은 생각보다 낮아질 거라고 보고 로봇은 결국 지금의 스마트폰 플랫폼화 되는데 스마트폰을 지금 구매하는데 또 비싼 거는 이렇게 멀쩡해 해가지고 다들 까나가는 거 이런 식의 서비스 모델들이 중첩되면서 생각보다 가격 저항성은 빠르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AI, 인간지능의 시대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사실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건 뭐 AI 연구자나 반도체 디자인하는 분들이 볼 책은 아니에요. 이런 거죠. AI를 쓰고는 싶은데 막상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몇 번 얘기해봤는데 쓸모없는데 이런 분들 읽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챗GPT가 뭐를 할까? 내가 소상공인인데 뭐를 할까? 또는 이제 기업인들 입장에선 챗GPT 같은 걸로 인건비 절감을 정한 것 같은데 그게 달까? 뭐 이렇게 즉 AI를 현실적으로 어디에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건 AI 뭐 알고리즘, 원천 기술 이런 걸 소개하는 공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하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를 인지과학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는 경희대니까 경희대 정교수 맞고요. 그 외에 소설도 쓰고 있고 올해도 보면 8월쯤에 웅진에서 기억의 낙원이라고 하는 300페이지 정도의 장편 소설이 발표가 됩니다. 그 소설에 배경되는 기술도 AI, 메타버스, 뇌과학 이런 기술들 복합적인 미래를 그려주는 책이고 뭐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출품하고 있는 책이고요. 소설 작업도 하고 있고 또 넷플릭스 같은 OTT에
올라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그런 거 기획하는 것도 하고 있고 기업들 컨설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새로운 기술을 제 삶에 잘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많은 도움받고 있는 게 AI이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생각하시잖아요. 삶에서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저는 꿈은 다음 생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이루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뤄야지 이게 멋진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저처럼 좀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하는 주변 지인들이 많아갖고 젊은이들 많아갖고 이렇게 자꾸 해드리는 말씀인데 스타트업 하신 분들 중에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나게 되면 나는 실패한 창업가다라고 스스로에게 도장을 딱 찍으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아니다. 스타트업은 약간 미드처럼 시즌제다. 시즌 1, 2, 3, 4. 시즌을 이어가면 언젠간 대박이 나는 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린 자꾸 올해 안에 뭔가 큰 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성공이란 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간 찾아오는 시간 끝에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서 한 번이 아닌 세 번, 네 번째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